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랜만에 새로운 ETF가 상장되었는데, 이거는 공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빠르게 이번에 상장한 수소 ETF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관련 기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글로벌 R자 수소기업 모두 담은 ETF 나온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KB 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은 오는 2월 15일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각각 KB스타 글로벌 수소경제 그리고 R이랑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정지 ETF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각각 미국의 대표 지수 사업자와 손잡고 수소 관련 ETF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소 산업의 글로벌 전망은 밝은데요. 유럽연합은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수소 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24%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감히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50년 전세계 수소 에너지 시장이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기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길이 수소 ETF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수소라고 치면은 이렇게 수소 경제 테마, 그 다음에 전기엔 수소차 이런 ETF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ETF는 바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ETF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심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주식 투자 계속 하긴 할 건데 한국은 좀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같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조금 있어. 이러한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수소 ETF는 글로벌이 아닌 국내 기업으로만 이루어진 ETF였고요. 이번에 상장한 두 개는 바로 글로벌, 이거와 함께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도 당연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상장한 ETF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KB스타 글로벌 수소경제 ETF, R이랑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킨덱스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상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딱 보니까 근데 세 번째 있는 킨덱스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ETF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수소 관련 ETF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매력적이네요. G2,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겠죠. 여기에 상장한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ETF, 이것도 우리가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수소를 공부할 거니까 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려고 했더니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는 길이 그런데 우리가 왜 수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봐봐, 밖에 보면은 수소차는 없고 전기차만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소보다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길문이랑 같이 공부한다고 만든 영상인데 한 번 더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쳐 산불까지 겹치면서 반대로 브라질에서 때아닌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넘는 수준이니 서울의 9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홍수와 산사기로 공원이 있던 자리에 마치 봄처럼 극심한 가뭄에 물도둑까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진짜 조금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자면 작년에는 코로나도 물론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역대급 기상이변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사막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 그리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러한 건조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사막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내린가 하면은 갑자기 북미 지역은 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공장 가동도 멈췄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말리아는 우리는 지금부터 가뭄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홍수로 수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상이변들은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모든 게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기상이변이 많았던 작년에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샌가 이제 일회용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회용품에 관련된 규제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길이 친환경이 근데 많잖아, 왜 근데 굳이 수소를 해야 될까? 네, 맞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풍력도 태양광도 작년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크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에너지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지만 그런데 조금 단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기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유럽에 갑자기 바람이 또 안 불어가지고 풍력이 안 돌아갔대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했다는 그러한 오픈 상황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겠죠. 날씨가 계속 흐리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친환경의 단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역시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ESS죠.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조금 변수가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미리 생산하고 미리 ESS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날씨 변수를 차단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ESS에도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저러한 모든 것을 따져봐도 생산도 저장도 언제 어디서든 어느 국가에서든 만들 수 있는 수소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수소는 물에서 만들고 물이 나오는 에너지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정말 친환경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소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수소는 재생에너지 중 장점과 활용성이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몇몇 기업들은 수소 그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의 수소 지원 정책,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2003년에서 2006년 벌써 진짜 오래전이죠. 그때부터 수소 산업에 21억 달러의 투자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수소 산업 투자 금액이 1,800억에서 4,700억 유로까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오히려 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는 수소 기본 전략을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린 수소를 수입해 자국에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에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국가가 수소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수소 전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수소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연간 자금 조달 규모가 무려 4.56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수소차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부 예상도 갈수록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수소는 1년 2년 보고 마는 게 아니네, 지금부터 최소한 5년 10년 15년 이 정도 투자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 봤을 때 인터넷 사업이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야후, 라이코스, 네이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는 딱 하나 네이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어떤 게 살아남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산업에 투자할수록 ETF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ETF는 아무나 이겨도 그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전체 산업만 성장을 한다면 전부 다 오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네요. 빠르게 ETF 두 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B스타 글로벌 수소경제 ETF. 자, 이 ETF는 선진시장 그리고 이머징 시장, 이 안에서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 수소 생산 및 발전, 탱크 및 촉매제, 수소 시스템 및 솔루션, 그리고 수소 저장 및 공급,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팍팍팍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 변경은 1년에 4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업들이 야, 이거 벌써 6%나 올랐네, 이거 매수하기 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맞습니다. 나쁘죠, 나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ETF가 한 달 전부터 거래가 되었었다면은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있는 위치라고,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고 야, 이거 너무 비싸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있나 봤더니 일단 한국 기업도 몇 개 들어있네요. 두산퓨얼셀, 한국가스공사, SP월셀, 효성중공업, SKT&D. 하지만 전부 다 합쳐도 5%가 살짝 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위 10개 기업을 빠르게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에 상장된 수소 ETF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수소 ETF를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보유 비중은 20.23%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등, 3등, 4등, 7등, 10등은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 블룸에너지, 그리고 플러그파워, 퓨얼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미국에 상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4등에 있는 발라드 파워 시스템, 이 기업은 캐나다 기업이고, 마지막으로 10등에 있는 파워셀 스웨덴은 누가 봐도 스웨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글로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등, 6등, 8등, 9등은 수소가스에 관련된 기업인데, 프랑스 기업인 에어리퀴드, 미국 상장 기업인 린드, 그리고 일본 기업인 에네노스, 이데미 스고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아리랑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전지 ETF.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연료전지 부분의 기업 중 현재 매출액의 최소 50% 이상이 수소에 관련된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TF도 정기 변경이 4번이라는 거 3, 6, 9, 12월 이때 정기 변경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리랑 글로벌 수소 ETF도 비슷한 흐름을 사실상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플러스 저 같으면 그냥 반반 산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이러한 구성 종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상당수의 기업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등에서 10등 사이에 겹치지 않는 기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2등에 위치한 넬이라는 기업인데 이건 바로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수소 생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등에 있는 SFC, 이 기업은 독일 연료전지 개발업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8등의 맥피에너지는 프랑스의 기업인데 수소에너지 저장, 부품 제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등에는 ITM, 이 기업은 수소 생산, 소재와 기술 개발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공통 구성 종목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액티브 ETF. 자, 일단 이거 진짜 탐납니다. 말 그대로 미국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안에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 바이두, 닝더스타이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업도 빠르게 공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가면 갈수록 이러한 ETF가 많아지면은 우리 같은 개미가 조금 쉽게 투자하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에 상장한 수소 ETF, 수소 글로벌 ETF를 2개를 한번 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좀 사야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끼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갈 ETF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